자, 이번 영상은 중요한 자리 근처에 놓여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고 계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준비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제가 이 종목들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분류를 했습니다. 몇 개 특이한 종목들 제외하고선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했으며 코스닥에서도 1조 원 이상,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이 상위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끝없이 오르면서 코스닥에서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긴 하지만 몸집이 큰 반도체 종목들이 조용하게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를 보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거, 차트가 예쁜 것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분류를 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동안 지수를 주도하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도저히 힘이 없습니다. 지수와 비슷한 모습으로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이 되려면 하이닉스가 최소한 14만 5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여기서 내려가지 말고 주가가 지금쯤 9만 원을 회복해 줬어야 됩니다. 9만 원까지 올라왔어야지 그림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9만 원은커녕 지금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도저히 힘을 쓰지 못하고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추세가 완전히 괜찮아질 때까지는 다시 분류하지 않을 생각이며, 최근에 카카오도 있지만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변동이 심해서 일단은 당분간 매매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결국에 그 다음 종목은 네이버라는 것인데 여기까지 급하게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2월부터 지금까지 약 2달 동안 가격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잠깐 곡선을 그렸을 뿐 이 근처 가격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이때도 잘 빠지지 않고 빠진다 하더라도 바로 반등하고 이 올라온 자리를 좀 장기간 동안 유지를 해준다면 또 그 다음 계단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를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인 이런 다른 상위 종목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최근에 무섭게 올라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것도 분류를 하게 되었는데 당장의 중요한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 할 거면 최근에 고점이었던 자리, 최근에 돌파를 시도했던 자리, 일단 최근 가격이 고점이 40만 원보다 3개 호가 미칩니다. 39만 8,500원. 종가 기준으로 이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예전에 카카오 분석할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를 제가 42만 원에 분석을 했었습니다. 42만 원에 딱 분석을 했는데 주가가 바로 반응이 나오면서 급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42만 원에서 55만 원까지. 그때 카카오를 분석했던 기준도 이렇게 미세하게 최근에 고점을 뚫어줘서 마감한다면 당연히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횡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거나 반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미세하게 본다면 이렇게 황금선을 돌파할 때 황금선 밑에서 거래가 되다가 황금선을 한번 돌파했다는 것은 추세를 뒤엎겠다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한번 돌파하면서 최고가까지 올라왔던 게 이날 4월 7일 고점인 39만 1,000원, 39만 1,000원 위에 있습니다. 39만 1,000원 위에 있다면 최근의 고점인 39만 8,500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며, 이 가격 아래에 있다면 하락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서
지금 캔들이 어떻게 나올지, 확률적으로 어디로 힘이 쏠릴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급등 초기에 잡아내고 있으며 상승 초기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돌파 매매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매수가에 따라서 여유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자리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엔 39만 8,500원 위에서 마감한다면 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카카오 그림과 약간 비슷한데 카카오도 좀 이런 그림에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신기하게 가격까지 비슷한데 카카오가 그 전에 이렇게 높았던 고점이 42만원, 좀 오랫동안 쉬다가 결국에 이런 최근 고점 위에서 마감하니까 순식간에 하루 만에 5% 상승, 고점을 한 방에 뚫었습니다. 차트상으로 지금 괜찮기 때문에 일단 분류를 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중요한 자리 위에서 마감할 때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중에는 잠깐 치고 올라갈 수 있지만 치고 올라갔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확실하게 중요한 자리 위에서 마감해 주는지 그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나 지와 소프트를 매수 안 한 이유가 중요한 자리 위에서 마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한 겁니다. 차트 자체는 굉장히 예쁘지만 그 위에서 마감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매수를 안 한 거고, 그 위에서 마감한 종목들, 제가 최근에 매수한 2개 종목은 그 중요한 자리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매수한 겁니다. 매수 원칙은 아주 단순하며 전혀 어려울 게 없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일단 추격 매수를 하지 못하겠지만 눌림이 나왔을 때, 주가가 눌림이 나왔을 때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계속 올라간다면 그냥 쳐다보겠지만 적당히 쉬어가면서 아래 꼬리 달고서 또 올라왔던 자리, 이 계단식으로 올라왔던 자리를 며칠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해준다면 그 다음 계단으로 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는 33만원이지만 이 자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지켜주냐에 따라서 중요한 자리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자리를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며 최근에 좀 높았던 고점들 33만 6천원 정도가 됩니다. 눌리는데도 이 6천원 자리 근처까지 내려가지 않고 잘 지켜준다면 또 그 다음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중요한 자리를 돌파한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눌림목을 잘 봐야 됩니다. 눌림목에서도 주가가 잘 빠지지 않고 수급이, 그동안 들어왔던 수급이 잘 이탈되지 않고 다시 그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온다면 주가는 계단식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종목 중에 카카오 게임즈, 지금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태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중요했던 자리를 전부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자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해서 마감하는 순간부터 잘 밀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으며, 이 종목도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했던 종목 중 하나인데, 그 전에 더 높았던 고점 보시면 57,200원입니다. 57,200원을 뚫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강력하다는 뜻이며, 수급 주체를 보면은 기관 투자자보다 외국인 쪽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째 되었든 간에 57,200원을 무조건 지켜주는 게 중요하며, 여기서 잠깐 이걸 깨버린다 하더라도 바로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종목이면 중요한 자리를 이탈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길어봤자 일주일 이내에 바로 회복을 해줍니다. 안 좋은 종목은 그냥 끝까지 떨어지는 거지, 또 반등하는 척하다가 망치형 음봉 나오면서 반등에 계속 실패하는 거지.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진짜 괜찮은 종목이라면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바로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의심을 하면서 손절에 대한 계획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상태가 좋기 때문에 분류를 했으며, LG 이노텍, 이건 아직 거래량이 잘 붙지 않아서 지금 계획은 없지만 장기간 차트가 예쁘기 때문에 일단은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이게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거래량이 좀 붙기 위해서는 그 전에 좀 높았던 자리, 최근에 높았던 자리인 22만 5천 원. 이 자리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거래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접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도 꾸준하게 관찰한다면 상승 초기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이것도 제가 계속 설명드린 가격이 25,400원. 이거 위에서 마감을 해야지 힘을 쓸 수 있지. 장중에 잠깐 이 자리를 뚫어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장중에 잠깐 뚫어준다 하더라도 시장을 완전히 휩쓸어 버릴 만한 거래 대금이 붙는 게 아니고서는 매물대에 못 이겨서 윗골이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이날처럼 작정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수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던가 그런 특이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장중에 잠깐 올라간다 하더라도 결국에 거래량 부족하고 수급 부족하면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종가 기준으로 25,400원 정도 이 자리 위에서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DL이랑 DLENC 추세가 좋게 유지가 되고 있으며 이것도 최근에 높았던 고점이 94,000원 단계별로 생각을 했을 때 94,000원 뛰어넘으면 분할 이후에 최고가를 넘어서 호가 단위가 변하는 10만원 이상 가격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신다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HMM 최근에 강력했던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올라왔다가 빠지지 않습니다. HMM과 한국조선해양 빠지지 않고 계속 안정적인 흐름으로 우상향하고 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빠지지 않고 다시 고점까지 좋은 수급과 함께 근접을 하고 있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어소프트 같은 경우는 24,200원 자동으로 가격이 튀어나와야 될 만큼 중요한 자리 근처에 있는 종목들은 머릿속에 외우고 있으면 지금 당장 반응이 나오지 않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 주가가 갑자기 이상하게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 종목이 좀 크게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장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중요한 자리 돌파하는 순간이 급등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삭제하면서 잠깐 잊었는데 저건 삭제하겠습니다. UGX 스튜디오 이것도 최근 외국인 단타 수급으로 인해서 양봉이 나왔다가 바로 한 방에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어서 추가로 거래량이 붙을 때는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을 때 이렇게 강한 종목이라는 것을 20%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것도 이틀 연속 20% 이상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지금 숨죽이고 있는 상태라 거래량이 붙는 시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 붙을지는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붙는 시점과 중요한 자리가 12,650원 정도 그냥 종목하면은 바로 가격이 튀어나와야 되며 이 자리 위에서 마감한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붙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신고가 근처에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가파르게 쉬지 않고 올라서 따라잡을 순 없지만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추억이 많기 때문에 일단 다시 분류를 했습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도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며 제가 원하는 그림은 일단 수직으로 상승을 멈추고 이런 식으로 좀 다져주는 구간, 더 이상 변동이 크게 나오지 않고 좀 다져주는 구간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확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수직으로 올라서 신고가까지 뚫어준다면 그냥 침 흘리면서 지켜보겠지만 좀 다져주는 구간을 1, 2주 정도 2주 이상 시간을 준다면 그때 얼마나 안정적으로 주가가 방어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를 분석하기엔 너무 가파르게 올랐고
뭐 이런 자리들이 많습니다. 85만 원 정도. 가파른 상승이 멈출 때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기에 지금 당장은 일단 분류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것도 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세 유지. 중요한 자리를 지금 다른 이런 종목들처럼 분류하기가 꽤나 까다로운 상태지만 주가가 매우 안정적으로 다시 신고가 근처까지 올라와서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음봉이 좀 눈에 띄는데 여기보다 좀 높은 고점을 찾으려면 이 고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 음봉의 고점 그리고 신고가 17만 5,500원. 떨어진다면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17만 5,500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붙거나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 가격까지 올라간다는 그림이 나온다면 일시적으로 신고가를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조 원이 넘는 상위 종목들, 이것도 전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상위 종목들 보면은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이런 반도체 상위 종목들 꾸준하게 상승이 나와서 신고가를 찍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신고가 돌파 전 좀 따라잡기 힘들게 무섭게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로 분류를 했습니다. 최근에 SK 머티리얼즈가 반응이 나왔으며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봤을 땐 최근에 다 높았던 이 산들 다 돌파를 했고,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양봉만 다시 다 잡아먹지 않는다면 주가는 신고가를 뚫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어차피 코스닥이 계속 상승하려면 탄력받아서 코스닥이 작은 양봉들이 모여서 엄청나게 큰 양봉이 나오려면 바이오 반도체 다 힘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이런 고점 근처 종목들, 추세가 살아나는 종목들 위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솔브레인도 아직까지는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신고가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크게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32만 8천원, 저는 중요한 자리를 32만 8천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32만 8천원. 이때 돌파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으며 다시 최근 고점에서 종가를 높인 다음에 돌파를 시도하려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하게 되었으며, 아프리카 TV도 제가 얼마 전에 이쯤인가 제가 분석을 했었는데 결국에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그 전에 높아 보였던 86,000원.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떨어질 때 이 86,000원을 강력하게 지지해준다면, 지켜준다면 주가는 다시 신고가를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려왔다가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끝까지 떨어진다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중요한 자리를 정해놓고 종목들을 분석하고 현재 상태가 강한 상태인가 약한 상태인가, 지금 들어가면 수익 볼 확률이 높은가 낮은가, 양봉이 나와서 예쁜 차트를 그려줄 확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